실리콘밸리의 신화, 한국에서는 왜 재현될 수 없는지 이런 궁금증들 가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이유로 많은 분들이 꼽고 계시는 것이 바로 실패한 기업가들한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적인 배려가 우리 사회에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정부보다 한 발 앞서서 민간 차원에서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해온 단체가 있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바로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인데요. 오늘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의 한상아 원장과 그리고 이 개발원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시다는 화인MT 홍춘남 이사, 스튜디오에 두 분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멀리 부산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일단. 예. 네. 한 원장님, 먼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 재기중소기업개발원은 지금 현재 민간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MS코프라고 하는 부산의 향토 기업의 전원태 회장님이라는 분이 네. 사재를 출연해 하셔가지고 만든 공익재단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되셨나 봐요. 2011년도에 저희들이 설립이 돼가지고 올해 이제 3년째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3년째 하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지, 어떻게 CEO들을 돕는지 궁금합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저희들이 어떤 금전적이나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실패하신 사장님들의 잃었던 용기를 되찾아 드리고, 그리고 네. 철저하게 실패의 원인을 갖다가 분석해서 네.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는 그런 기업가 정신을 만들어 드리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해주시는 포션도 좀 있으시군요. 예, 기업에 대한 어떤 경영에 대한 컨설팅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최근에 삼성 아까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넥서스 경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마음 관리도 가장 중요한 네. 기업이 해야 될 관리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음에 대한 그러한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사실 실패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잠시 슬럼프에 빠지신 분이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보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많은 CEO들, 어려우신 분들도 보셨을 텐데 실패 내지는 슬럼프를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을 어떻게 분석을 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내가 실패의 원인이다, 슬럼프의 원인이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조금 지나 자기를 갖다가 되돌아보고 자성찰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내 문제더라. 원인은 나한테 있더라.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귀결이 되더라고요. 예. 네. 여러 가지 분류를 자기 생각으로 분류를 해주셨습니다. 반대쪽에 앉아 계신 홍춘남 이사님은 개발원에 참여를 해서 성공을 하신 분으로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경험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찾게 된 계기나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슬럼프 때문에 개발원에 들어가셨었는지. 예, 저 같은 CEO들이 나름대로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0년 동안 제조업을 해왔는데요. 제조업이요? 예, 그거를 다른 일을 하면서 실패 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래서 그거를 늘 안고 살았는데 마침 먼저 갔다 온 중소기업 하는 거 먼저 갔던 친구가 저한테 권유를 해왔습니다. 한번 갔다 와 보라고. 그래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 개발원을 찾게 됐습니다. 계기가. 네. 어떤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실패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은 가구의 전자 라이터를 전문적으로 제조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중국의 이제 역풍으로 이제 그 사업이 이제 물거품이 이제 되어버려 가는 과정에 제가 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3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앤틱 소품 제조업을. 앤틱 가구요? 그러니까 가구에 들어가는 소품들
그런 제조업을 손을 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뭉그루, 판촉물류 중으로 이제 그런 상품들을 제가 이제 개발해서 네. 만드는 그런 제조 공장을 네. 한 12년 동안 해오게 됐습니다. 다시 또 10년 동안. 예, 그렇죠. 그래서 한 20여 년. 그래서 접게 되신 계기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중국이라고 아까 잠깐 그때 말씀하셨는데. 이제 라이터 때문에 라이터는 이제 중국산 때문에 이제 밀려났고요. 네. 그 저희가 하는 게 틈새 시장입니다. 네. 틈새 시장인데 실패된 때는 실패는 왜 됐냐면 제가 그 세 가지 이제 조건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뭐 상품을 개발할 때 네. 좀 그 상품에 대해서 내가 지혜와 지식, 상식 등을 좀 이렇게 좀 미리 좀 파악을 해서 네. 100원 들어갈 거 10원 들어가게끔 먼저 구상을 해서 이제 개발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제가 좀 그게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부족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상품 개발하는데 제가 너무 그 다른 업체보다 늦거나 네. 아니면 너무 빨리 가거나 네. 이 시기를 때를 못 맞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나와도 이 반응이 좀 그런 것 때문에 실패가 많이 봤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또 한 가지가 내가 만드는 상품, 개발한 상품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그 상품에 대한 제 자신감, 제품에 대한 믿음이 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하면 되겠지 하는 좀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자기를 돌아보시는 저기가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려우시겠지만 개발원 들어가실 때 당시의 심정을 좀 토로를 해주실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개발원에 들어가서 제가 느낀 점은요. 네. 먼저 제가 다시 이제 태어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올 네. 때요. 네. 이제 그 첫 번째가 뭐 제가 2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제가 참 나쁜 습관들을 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몰랐습니다. 네.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그 습관들이 얼마나 나빴다는 거를 아주 피부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제 자신이 예. 나쁜 습관들을 하나하나 이제 없애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제게는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 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의타심을 버리자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주변 또 여러 사람들한테 의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그리 정신 여기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아주 절실히 좀 느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사업을 할 때 전 돈이 먼저로 생각했습니다. 네. 자금이 있어야 사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자금은 두 번째고 먼저 내가 어떤 아이템을 선정을 하게 되면 네. 적어도 그 아이템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 지식이나 그 상품에 대한 성격, 지혜, 뭐 여러 가지 상식 이런 것들을 자기가 철저하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한 원장님, 사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실패한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개발원에서 열심히 재단법인으로 해주시고는 있지 않은데 계시고는 있지만 사회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안을 할거나 평가를 하실 만한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서도 실패를 경험해본 경영자들 오히려 더 지원이 많이 나갑니다. 네. 그리고 또 실패를 하더라도 집이라든지 차는 회수해 가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실패한 기업인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에 실패하신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 찍어버리는. 좀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네. 뭐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업을 잘할 때는 돈을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면서 네. 힘들 때는 가장 먼저 회수를 해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에도 많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연대 보증 제도가 이제 이금융권에서도 폐지가 되고, 네. 그리고 지금 실패를 하시더라도 기본 이제 생계를 할 수 있는 그 네. 정도까지는 이제 예를 두는 네. 그런 제도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지금 이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국가 전체 그 창업이라든지 네. 지원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중에서 네. 너무나 사실은 아직까지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제도적인 부분들이 다른 일반 창업보다는 재도전해서 창업하는 부분에 제도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열심히들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예, 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창조경제나 중소기업 활성화하고 바로 직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시스템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해줘야 될 부분들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제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패자부활이라는 우리가 어떤 슬로건을 걸고 네. 정직하게 실패하신 우리 사장님들을 네.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물론 그 조금 부도덕한 경영자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옥석을 구분할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옥석만 제대로 구분이 된다고 한다면 네.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신 사장님들은 현 제도권에서도 충분히 재개할 수 있는 저는 제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옥석을 구분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그 어떤 우려 때문에 보수적으로 어떤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생기거든요. 네. 그 옥석만 제대로 구분이 돼서 정직한 사업 실패를 하신 사장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에게는 반드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해본 경영자가 네. 사실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이탈리아의 그 총리신 올베르토 총리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은 맞는 말이죠. 만들기는 어려운 시스템일 것 같긴 한데 옥석을 가려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홍 이사님은 앞으로의 계획과 그다음에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재기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간단히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예,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20년 동안 해온 사업을 거기에 대한 그 계속해서 경험을 삼아서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를 보고 계신 CEO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잠깐 한 말씀 올린다면 제가 그 교육받는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직원들 급여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은행에 지급해야 할 돈을 못 주고 우선 직원들 급여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지급해야 될 3천만 원이 며칠 늦어가지고 30억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연체가 좀 됐다고 해서 갑자기 30억 대출이 안 됐고 그로 인해 회사는 진짜 잘 해오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고 그분은 지금 아들 사는 지하방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들었을 때 진짜 좀 무정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세대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저는 세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사업의 실패들을 많이 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한테 좀 이렇게 정부에서 조건들을 좀 완화해 줬으면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막상 아무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외친다 해도 막상 가보면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죠. 중소기업 개발원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떠십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재기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캠프가 연 3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 대기업, 중소기업 포함해서 20%의 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예. 자, 알겠습니다. 재기를 꿈꾸시는 중소기업 경영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 먼 길 와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내용